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불이익 탈출 방법의 공부방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점차 커지고 현실이 되고 있는 평택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평택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미분양에 대해 제가 우려되었던 부분이 현실에 된 것에 대해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평택이 인기가 많았던 시기는 제 기억으로는 22년도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덕국제 신도시, 브레인시티, 지제역 등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평택으로 먼저 진입하신 분들은 몇 억이 올랐다, 삼성이 얼마나 투자한다더라 등 여러 가지 희망찬 얘기가 들려왔었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때 당시에 평택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고 22년도에 평택의 뜨거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을 때쯤 지제역을 기점으로 한 더샵, 힐스테이트, 자이를 중심으로 많은 수량의 신축 아파트 매물이 소진되었었고, 저도 평택에서 호재를 등에 업고 어느 정도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웠던 평택은 23년도 후반기부터 무언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을 기점으로 성장한 동탄과는 다르게 평택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수익성 악화, 삼성의 투자 재고 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가 시작되었고, 그 순간은 삼성의 P1, P2, P3를 넘어 P4를 건설하던 도중에 바뀌기 시작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장 가동의 저하와 함께 일자리가 줄어든 평택의 건설 노동자들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고덕 및 지대 인근 상권의 경기 악화와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으며, 삼성을 믿고 같이 움직인 협력사들의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택을 얘기하면서 삼성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듯이 평택에 있어 삼성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성장 동력이면서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평택의 상황과 비슷한 도시로는 동탄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과는 다르게 동탄의 경우에는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안정적인 분위기이며 신혼부부 등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삼성이라는 아주 든든한 뒷배를 가진 동탄은 평택과는 다르게 미분양에 대한 문제가 아주 잠깐 발생했을 뿐 미분양에 대한 악재를 금방 털어내고 완판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면 평택이 매력이 없어서 미분양이 발생했을까요? 제 생각은 미분양이라는 부분에서 단순히 평택만 가지고 있고 평택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보자면 이천, 안성 등 여러 곳에 악성 미분양 재고가 있고, 이러한 악성 미분양 재고에 대해서 결국 어느 곳도 깔끔히 털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의 지금 상황이 심각한 이유는 평택의 미분양은 경기도 미분양 물량 중 33%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숫자는 3천 가구에서 4천 가구 정도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소폭 증가했다가 소폭 감소했다를 반복하고 있으나, 유독 심각한 건 동삭동의 브레인시티는 조금 심각한 상태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몇 개를 보여드리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와 같이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평형을 제외한 30평형대는 경쟁률이 1을 넘긴 곳이 딱 한 단지뿐이고 나머지는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미분양의 경우 전략적으로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분양받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러한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2년 전에 뜨겁다 못해 타올랐던 평택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평택이 미분양의 온상이 된 이유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의 초격차 선언과 상반되는 경제 상황. 삼성은 여전히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삼성의 불이 점차 조금씩 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삼성을 비롯한 SK 등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의 주요 품목은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생산직이라고 할까요? 설계를 제외하고 생산에 몰두한 것을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파운드리 기업을 보자면 대만의 TSMC, UMC 등의 회사가 있으며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2등인 업체입니다. 하지만 2등이 아닐지 모릅니다. 대만의 TSMC는 전 세계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은 점차 점유율을 잃고 중국 및 다른 나라에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은 엑시노스라는 꽤나 준수한 칩을 가지고 반전을 꾀하고 있으나 엑시노스 개발에 대한 부진과 성능 부족이라는 악재를 겪었고, 결국 퀄컴에서 개발하고 판매하는 스냅드래곤에 밀려 지금의 갤럭시 시리즈에는 대부분 스냅드래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치에 비해 높은 분양가. 한국의 집값을 책정하는 중요한 척도는 서울과의 거리입니다. 평택도 이러한 부분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경기도에서 서울과 인접성이 뛰어난 곳의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며, 반대로 서울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시는 접근성 측면이 아닌 다른 메리트가 있어야지만 수요가 증가하거나 유지합니다. 서울과 인접성이 뛰어난 도시를 뽑아보자면 과천, 고양, 하남 등이 있으며,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 곳이 수원, 안양, 동탄이 있습니다. 거기서 더 멀리 떨어진 곳이 천안, 평택, 안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원, 동탄의 경우에는 서울과의 어느 정도의 인접성을 갖고 있으며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고 꾸준한 인구 유입률을 기반으로 안정적이라는 느낌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평택, 안성, 천안의 경우에는 서울과의 인접성이 다소 떨어지고 짧은 순간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으며 인프라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동탄과 평택의 분양가가 비슷하다면 사람들의 선택은 평택보다는 동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경쟁력에서 밀린 평택은 위치에 비해 비싸다, 위치가 아쉽다 등 동탄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에 괜찮은 위치에 좋은 아파트를 지어도 결국 비교 대상이 존재하는 한 고분양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급하게 성장한 평택의 부족한 인프라. 평택은 동탄과 다르게 아직 완전히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덕, 지제 등 인구 유입이 어느 정도 된 곳은 나름대로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평택이 가진 땅덩어리가 워낙 커서 이러한 면이 부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과 평택의 자급자족률이 부족한 측면이 결합되었고, 삼성을 제외한 일자리 부족과 다소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부분에서 타 도시와의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대중들에게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합쳐져 미분양이라는 악재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는 삼성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 도시가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서울과의 인접성이 해결될 만한 교통적인 해결책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모든 게 한 번의 시너지를 내야 하지만 지금의 평택이 가진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삼성의 현재 상태와 미분양이라는 악재를 가진 평택에 대해 이것저것 말씀드렸습니다. 평택에 대해 아직 못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너무 길게 영상을 제작하면 지루하실 테니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평택 및 인근 도시는 분명 상당히 매력적이고 나중을 기대하게 만드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먹거리가 부족해진 평택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점점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택의 미분양이 빨리 해소가 되고 삼성과 평택이 같이 발맞춰 경제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내어 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